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천재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타고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인간관계 천재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요, 그거는 처음부터 타고나서 노력 없이도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능이 아닌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 노력이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좀 부적응한 사람인가 봐.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난 원활하진 않아.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 천재들이란 거는 이게 바른 아주 그런 지름길로 우리가 효율적인 노력을 해 나가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인간관계의 질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간관계 천재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친절하다는 겁니다. 불친절한 사람 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남들한테 항상 어떤 친절한 어떤 그런 애티튜드를 갖는 거 사실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의 핑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낯을 많이 가린다. 나는 낯을 많이 가려. 사람들하고 잘 못 사겨. 낯을 많이 가려서. 또는 나는 원래 말을 안 해. 말이 없어. 라든지 나 원래 무뚝뚝해.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분들의 어떤지 그런 대부분의 핑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낯을 가려서 사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오케이인데 문제는 낯을 가리거나 말이 없거나 과묵하거나 어떤 이런 자기의 천성이 있을지언정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는 티, 무시하는 티를 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쾌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 천성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 겉으로 티를 내지 말자라고 결심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가성비 높은 방법이 뭔가 하면 좀 친절해보자. 기본 몇 가지를 장착해서 좀 친절해보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내가 낯을 가리든 아니면 또 무뚝뚝하든 성격 자체가 괴팍하든 간에 일단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지키면 굉장히 친절한 어떤 태도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람을 쳐다보면 안녕하세요라는 걸 눈을 마주치고 누군가 나한테 인사를 했을 때 그 인사한 사람을 쳐다보고 무뚝뚝한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쳐다보고 인사를 함께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친절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맙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습관이 되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고맙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진짜 감사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이거 두 가지만 내가 정말 오늘부터는 반드시 특히 원활하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는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어떤 그런 남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인간관계 천재들의 공통점 두 번째, 대화 주제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참 이렇게 화제가 저 사람 풍성하다. 누굴 만나든 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사람들 내면에 할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스몰 토크에 관심이 많으셔야 되죠. 영상 중에 그런 어떤 친해지는 법, 대화법, 스몰 토크, 사소한 이야기 이런 어떤 썸네일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그런 스몰 토크를 잘하는 방법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주제로 얘기해야 될지 난 정말 모르겠어. 그럼 계속 모르는 채로 그냥 있으면 발전이 전혀 없는 거죠. 신문도 열심히 보고 스몰 토크에 대한 영상도 보고 스스로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딱 그만큼 S인 만큼만 성장합니다. 정확하게. 말재주가 없어서 난 스몰 토크도 되게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플랜 B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느냐, 잘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 거. 요즘 이제 이게 진행되는 어떤 세미나를 보면서도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저녁 때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를 보면서도 이제 회원들의 듣는 태도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자기 노트북을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발표를 하더라도 그 사람 향해서 몸을 돌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여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 호응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고 그 사람 향해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어떤 그런 대화에 굉장히 그 어떤 평균 이상을 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내가 이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 주제를 다양하게 공부하거나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일단 듣는 태도를 굉장히 나한테 좀 다르게끔 좀 이번부터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천재들의 공통점, 기브 앤 기브에 탁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계속 누굴 퍼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색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색내지 않는다는 얘기.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한테 뭔가 해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나는 받을 생각을 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거나 깨지기 쉽습니다.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는요, 누군가한테 베풀고 쿨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베풀었다는 이유로 상대방한테 나도 이제 100 줬으니까 너도 이제 100 줄 거야 라는 걸 막 기대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서운해지기가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복지관에 기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지관 직원이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를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괘씸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지관에다 기부했는데 저 직원은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생색을 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 직원이 괘씸한 거고, 그럼 나중에 그 복지관 직원하고, 그 복지관 직원은 사실 못 봤을 수도 있고 잠깐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목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복지관 직원 입장에서는 기부를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다시 인사를 할 필요는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런데 나는 꼭 인사를 받고 또 생색을 내고 싶어라고 하면 그 직원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또 볼까요? 친구 아들이 이제 새로 사업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도움을 줬어요. 친구 아들한테 새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친구들끼리 막 동창회에서 모였는데 내가 본인의 아들의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은 게 또 괘씸한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가 생색을 내고 싶은 거죠. 마음이 생색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쟤는 어떻게 그래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친구들이 있는 데서 또 다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생색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베푼 것보다 또 그만큼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인간관계는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이제 내가 선배로서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막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후배를. 그런데 그 후배가 두고두고 계속 진짜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는다,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그럼 쟤는 고마운 줄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해주고 그 후배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그럼 결국 누가 손해겠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지 않는 거, 기브 앤 기브, 사랑과의 관계는 그냥 기브 앤 기브다, 잘해주고 잊어버리자 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 천재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요, 잘 보이려는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애쓰면요, 그 관계 당연히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이제 과장하거나 오해하게 하면 이렇게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가 있어요. 두 부류의 후배가 있어요. 한 후배는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쓰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배는 뭐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일을 잘하고 싶어, 이런 후배가 있어요.
결국에 그 직장 상사와 누가 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까요?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 라는 그 후배가 일을 해서 팀의 성과를 올리고 결국에 그 직장 상사를 실질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직장 상사는 그 후배와의 관계가 더 신뢰감으로 뭉쳐진 좋은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일이나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막 잘 보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 이것도 제가 해드릴까요? 저것도 해드릴까요? 전 정말 선배님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중요한데 그게 결국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선배는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후배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 천재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명쾌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 인간관계에서는 뭘 구분해야 될까요? 일단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회사에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제 한마디로 놀 때 즐겁게 잘 놀고 일할 때는 이건 공과 사 다 구분해서 칼같이 일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적인 감정을 일에다 이제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걱정 없이 이제 막 놀고 너무 재밌었어. 근데 오늘 아침서부터는 정말 긴장감 넘치게 일하는 그런 조직이 결국에 그들의 관계도 끈끈한 거죠. 두 번째 뭔가요? 적당한 거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해졌다고 직장에서 막 형, 동생 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친해졌다고 이제 이런 거 사규를 어겨가면서 나를 좀 도와줘 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 바로 적당한 거리를 내가 넘어선 겁니다. 편법을 해도 우린 형, 동생, 내 친동생 같아. 아유,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이 정도는 다 들어줘. 그래 놓고 이제 편법으로 부탁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순서 좀 바꿔서 이렇게 해줘라. 그랬는데 그 후배가 또 선배님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회사 규정상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해준다고 뭐 큰일 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내가 뒤통수 맞은 게 아니고 명쾌하게 적당한 거리를 구분하지 않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천재들은 명쾌하게 공과 사 구분하고 적당한 거리를 구분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인간관계 천재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요령 있는 그런 팁을 우리가 이제 인지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관계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계가 풍성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